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아무것도 못해. 따라하세요. 전체 그림을 못 보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다 파악해. 말할 줄 모른다는 거. 네. 말할 줄 모른다는 거. 부분적으로 숨만 바라보면 숨만 바라보게 되고 전체를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다 지금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은 뭐 간단하게 탁탁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꾸지람 아닌 꾸지람인데 그래도 명색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세상의 지도자도 아니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 아니, 정신을 차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체를 볼 줄 안다는 말은 방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야 될 방향을. 전체를 봐야 방향이 틀렸나 맞나 알 거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지금 방향을 잃었잖아요. 카탈리나에서 꺾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근데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그냥 간 거야. 그게 뭐냐면요, 방향 없이 운전하는 거야. 딴 생각하느라고. 인생을 방향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실감을 해. 아, 이게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구나. 방향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었죠?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성경에서 뭘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몇 가지 요소예요? 5가지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력. 마음을 다하라. 심력. 이야기했잖아요. 뜻을 다하는 건 지력. 체력. 힘을 다하는 체력. 이웃은 인간관계. 나를 사랑하라. 자기 관리. 이 5개가 제대로 돌아가야 인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손가락을 봅시다. 5 손가락이야. 이 중에 하나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재구식을 못해요. 딴 것도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2개 다치면 더 못하겠죠. 3개 다치면. 그러니까 이 5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상담이 된다는 거야. 이 5개,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것이 잘 돼야 손을 제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한눈에 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 정체성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정서감에서 반응력 이야기했어요. 그 반응감, 그 19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는 정서감의 창의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심력을 키우는 거예요. 심력을. 그래서 제가 이 지난번에 반응력 책임감 그거 했잖아요. 정서감. 창의력.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전체 그림을 모르고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됐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대답은 다 잘 하시는데
다시 물어보면 또 안 되죠. 또 답을 못 하겠죠. 뭐 그럴 것 같아. 자, 보세요. 어쨌든 5개가 돌아가야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그 상담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 중에 저 사람 심력이 약하구나, 저 사람이 체력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지력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형편없구나, 저 사람은 자기 컨트롤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냥 약 먹으라 그러고 뭐 시키라고 하고 일반 상담학자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숙제도 주고 하는데, 이 전면적인 방법을 안 쓰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상담은 암만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내가 해보고 한 소리예요. 상담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상담하다가 관둬 그냥. 그리고 지가 알아서 지가 해결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실컷 문제 고민하다가 뭐 하나님께 부르졌다가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안 되면 지가 알아서 해결하잖아. 하기는 하죠. 예. 다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신학을 왜 하고 공부를 왜 해야 돼? 정말 이 방법이 성경적이고 이 방법대로 하라고 성경에서 말한 거고, 이걸 하려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중에 지금 참 정체성 이야기를 했어요. 고공표 만들고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달까지 얼마 적금하는 거 뭐 이야기 했는데 했나 모르겠네. 다 잊어먹었죠? 아니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자동차 사기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타이틀로 바꾸고. 또 바꿨어요? 바꿔도 돼요. 그거. 남편님이 뭘 차를 못 사겠다고. 남편을 바꾸던가. 사고 나오면 뭐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러면 딴 거 뭘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집 앞에 그 홈리스들한테 후드 갖다 주는 거라도 해야 되겠어. 후드도 뭐 남의 거 타다가 갖다 주는 거 뭐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안 먹고 주는 거니까. 그것도요. 네. 좋아요. 네,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남이 주는 거 받아다가 남한테 인심 쓰는 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근데 딸이 홈레스들이요, 푸드 스탬프 탈 줄 몰라서 안 가지 않아요. 걔들도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줘도. 그리고 여러분 홈레스 생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홈레스 된 사람들이 아니야. 멘탈 프로블럼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먹을 것 같아 준다고 프라블이 없어져요? 그러진 않지만 좀. 근데 그러니까- 쓰레기통 뒤지는 애들도 있잖아. 예? 쓰레기통 뒤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애들은 먹을 걸 찾으려고 뒤지는 애들은 거의 없고, 거기에 돈 생기는 거 있나? 빈병 쪽에 유리 깡통이라도 주워서 뭔가 돈으로 바꿔야지. 지금 여기 홈레스가 먹을 거 없어 홈레스 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길거리 안 나가고 일도 못 가고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먹을 거 없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다 머리가 돌아가서 푸드 뱅크 어디 있고 다 알아. 언제 가면 뭐 주고 다 알아. 미국에요, 먹을 거는 남아서 버리는 나라가 미국인데 홈레스가 먹을 거 없어 홈레스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라면을 안 끓여 먹어봤으니까 라면을 끓여서 갖다 주면 그런 건 좋아해. 그때 해봤는데. 예. 그렇지 뭐 빵 뭐 그 과일 남은 거 이런 거요, 하나 비워 먹고 비둘기 준다고 다 던져서 메가드팍에 그냥 비둘기가 하늘처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빵 먹고 빵 쪽에 던져가지고 아침마다 청소하기가 바빠. 지들이 무슨 새를 키운다고 막 뿌려. 참새가 와서 그냥 참새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가지고 참은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울 때 변화와 발전을 주는 목적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다 하는 목적을 세워야 인생이 정체성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열심히 뭐
그건 아니지.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자기를 생각해보러 내가 이래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냐고.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하고 최소한 교인이 하나라면 하나를 지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둘이면 둘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들을 상담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는 거 같고, 그 기본적인 걸 내가 해봐야 되잖아. 틀렸어요? 맞아요. 해봐야 돼. 내가 안 해보고 그럼 뭐 할 건데? 그 내가 안 해보고 그냥 이것만 살아가지고. 그렇지. 네. 효력이 없지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요, 가르칠 게 없어요. 말이 안 해서. 다 들은 풍월이 있잖아. 그리고 웬만한 설교 다 들어봐서 알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가 다 알아 이제 웬만한 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AI 챗이 나왔잖아요. 예? 챗 GPT 사용해 보셨어요? 너무 쉬워요. 그거 찍으면 돼. 챗 GPT 찍으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또 ask whatever you wanna know 이렇게 뜬다고. 그럼 내가 한국말 찍어도 돼요. 한국말 그냥 예를 들어서 신미라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요. 찍어. 그러면 신미라에 관한 정보가 다 떠. 신마리아에 알고 싶다. 미라, 마리아 다르게 또 떠. 쫙. 그러니까 그거 그냥 믿는 거야. 뜨면 확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누가 판단해? 누가 판단하겠어? 내가 판단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거를 여러분 이게 진짜 맞냐 쇼냐 거짓말이냐 여러분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지. 내가 이게 옳다 틀리다 판단할 능력이 있냐고. 이게 지력인데, 지력. 판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요, 우리 지금 60 다 넘어. 여기는 안 됐. 여기도 안 됐죠 아직. 네? 60은 안 됐잖아. 넘었어요? 넘은 것 같아. 네. 우리 그만큼 살았다고요. 그래 멍청하게 살면 안 되지. 그렇다고 뭐 똑똑하게 산다고 남보다 똑똑할 수도 없고. 이거 한 가지 아세요. 참 기분 나쁘지만 상담학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60대 50 넘었잖아요. 내가 우리 딸애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대가 인생 황금기야. 50대까지 네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나머지 인생 그거 가지고 산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50대까지 네 커리어를 최고로 쌓아 놓아. 자격증 딸 거 있으면 따고 뭐 집 가질 거 있으면 가지고 뭐 최고로 해놔. 50대 지나면 그거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라고. 더 이상 없어. 그 얘들이 그냥 한국말이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또 영어 반은 할 줄 알고 반은 못 하니까 지들 한국말 영어 내 한국말 영어 섞어가지고 이제 컨셉을 잡아줬어. 오케이 이제 아이씨. 그래서 그거 그럼 컨셉 잡았으면 너희들이 그 꼴난 잘하는 영어로 문장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말은 못해도 읽을 줄 알거든. 보내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짧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큰애가 심플하게 간단하게 잘 보냈어. 작은 애는 좀 문학적으로 보냈어. 보니까 내용은 다 뭐 괜찮은데. 자, 여러분 50대에 방 5개짜리 집을 가졌다고 합시다. 응?
그러면 60대, 70대, 80대 이 5개짜리 방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50대 단칸방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60대, 70대, 80대 단칸방에 살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아니 감이 잡혔어요? 네. 진짜로? 정말 조금? 정말 잡혔다고요. 요 50대 때 방 3개짜리 하면 더 이상 4개짜리 못 만들어. 안 돼. 물론 특별한 경우 4개, 5개짜리 만들 수 있어요.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 보통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요때 내가 4개짜리 만들면 이 4개짜리 가지고 살다가 2개짜리, 1개짜리 나중에는 이제 다 파먹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나이에 방 몇 개짜리를 만들어 놨어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써먹을까 희망을 가져야 돼.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100살 때, 80살 때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60살 때는 이렇게, 70살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뭐 지금 계획 세울, 꿈 세우라니까 그냥 내가 뭐 10년 후에 뭐 빌딩 하나 가진다. 꿈이야 되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독한 마음 먹고 가지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한 달에 500불씩 1000불씩 모아서 1년 후에 2년 후에 늘려가지고 어떤 사람 로또 사가지고 한꺼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다 성경적이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 하느냐. 이게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망할 건 없어요. 내가 현재 60대까지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50대 기반을 쌓고. 그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나면 60 넘어가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기반 최대한도로 맥시마이저를 하자고 이제 심력, 지력, 체력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걸 써먹어야 돼. 제 말에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놓고 정말 이걸 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뭐냐? 도대체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해야 돼. 잘 고공표를 만들고 인생을 한눈을 보는 계획표를 만들어야 되고 현재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정서감을 키워야 된다. 정서감을 키우려면 지난번에 뭐 도마뱀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반응이죠. 반응. 책임감. 정서라는 것이 뭐냐면 정서가 풍부하다는 말은 내가 무슨 일에 반응을 나타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서가 풍부한 거예요. 책임 없는 정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영화 보고 눈물을 흘렸어. 반응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어? 책임 있냐고. 설교 듣고 감동받았죠. 받았어요? 네. 은혜 받았대. 막 눈물을 흘렸어.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이 뭐야? 삶의 방향이 바뀌었지. 그 설교 들은 사람은 그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이 그냥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거는 정서가 아니에요. 그건 심력이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어. 정말 그래요. 기분 나쁘죠 지금? 안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정연 씨 기분이 씁쓸한 것 같은데. 마리아 씨는 아예 눈 감고 있고. 이게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를 사람을 대화를 해서 그들을 바꿔 줘야 되잖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정서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나타내고 책임을 지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20페이지 정서감 창의력인데 읽어봅시다. 자, 정연 씨 읽어볼래요? 20페이지. 맞나 이거 정서감 창의력 맞아요? 예. 창의력 문화활동 직접 반응. 문화활동은 마음의 정서를 키워 창의력을 준다. 문화예술 활동은 마음의 창의력을 키운다. 동물들이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술 활동은 사람들만 한다. 정서 활동 안 하는 인간은 동물 수준. 지식이 많다고 노벨상을 탄 사람은 없다. 노벨상은 뭐예요? IQ. IQ요? 네. IQ가 좋아서 준 것이 아니고 창의력을 평가해서 준다. 예술 활동은 취미나 전문 활동이 아니라 정서의 본질적 활동이다. 예술 활동이 마음의 정서를 키워서 마음의 상처나 깨진 마음을 변화시킨다. 정서가 강한 사람일수록 창의력이 발전하고 강력한 마음의 힘을 가져서 고난을 극복한다. 정서가 강한 사람일수록. 시, 문학,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그림 등 예술 활동을 하라. 시를 쓴다, 악기를 연주한다, 좋은 노래를 부른다, 좋은 영화, 연극, 그림 등을 본다. 네, 이게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정서감인데, 정서감은 이제 반응력도 있고 책임감도, 여기는 창의력은 크리에이티브인데요. 이 재밌는 말을 내가 썼잖아요. 노벨상 탄 사람은 IQ가 좋아서 탄 사람들은 없어요. 그 창의력이 있어서 탄 사람들. 뭔가 독창적인 걸 했다는 거죠. 창의력. 근데 이 창의력은 문화 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서 합창단 만든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예술 활동, 정서 활동 안 하는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아. 그래서 예술 활동은 취미나 전문 활동이 아니라 정서의 본질적 활동인데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좋은 글을 읽으면 좀 힐링 된다고 그러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힐링 된다고 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치유. 이거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속상할 때 음악 들어서 위로받은 적 있어요? 찬송만 들으면 캄다운 되죠. 보험 찬송은 그래요. 캄다운 되는 거하고 깨진 마음이 치료되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 그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한 거하고 내 상처가 치료가 되는 정도로 그런 수준의 음악. 그게 찬송가예요? 네. 근데 찬송가인데 들으면서 들으면 되죠.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할 때. 예.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창의력이 나와요? 창의력까지는 모르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겠지. 치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알아요? 알아요? 예. 네. 정현 씨 알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다 알아요? 병덕 씨도? 내 주의 뜻대로. 들으면 힐링이 돼요? 되게, 저는 이제 너무 자기 나름대로 막 복잡 자기- 다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을 때는 그게 되죠. 그리고 아이디어 팍팍 떠오르고. 음악을 듣고 힐링이 된다고 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정말 힐링이 되려면 그냥 듣는 거 가지고는 좀 약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문화 활동이라는 게 음악 감상 정도 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안다는 거 아니야. 문화 활동.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됐는데 내 주의 뜻대로가 그 종교 개혁 일으킨 지 얼마 후에 1600년대 종교 개혁이 1500년도 일어났으니까 1500 말년 그때쯤인데
이 개신교 목사님하고 캐톨릭하고 그때는 막 전쟁하다시피 싸웠어요. 네? 왜요? 왜요? 아유, 저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이 교회사 공부를 안 해보셨구나. 네. 십자군 전쟁 맞습니까? 아니 종교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네? 죽이라고. 근데 사형 선고를 그냥 내린 게 아니야. 아무나 길가에서 루터 만나면 죽여도 괜찮다고 사형 선고 내는 거야. 무죄라고. 종교 계획이 쉽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한 건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아주 개떡같이 믿으니까 문제지. 근데 그때 이제 개신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캐톨릭들. 그러니까 캐톨릭 믿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막 나쁜 놈들이라고 깨고 나갔다고 막 전쟁을 하고 막 부시고 싸우고 엄청났다고요. 그 유럽에. 우리도 뭐 지금 종교 전쟁 이슬람 애들 뭐 기독교인 무조건 잡아 죽이고 뭐 똑같은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 도시처럼 아니고 시골이니까 교회가 있고 멀리 동네가 멀리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시대. 신방을 가는 거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교인들 집 돌아보고 저녁에 딱 오는데 자기 집이 교회가 불탄 거야. 거기 애들 다 죽은 거야. 캐톨릭 사람들이 와서 불 지른 거야. 그 잿더미에 앉아서 시체가 된 애들을 보면서 그때 지은 시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우리도 하셨네. 그런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구나. 나 같은 내가 상처받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깊이 연구를 하는 것이 음악 활동이고,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부르고 들을 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냥 너 곡이 좋아? 가사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힐링이. 그건 감상이죠.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내 깨진 마음이 와 내가 상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큰 상처네 저거는. 근데도 저렇게 고백했다면 나는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음악이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할 때도 취미생활로 한다고 정서가 생기지 않아요. 악기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본질 정서를 하려면요 문화활동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문화활동할 게 많잖아요. 찬송도 문화활동이고 기도도 일종의 하나님과의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뭐 교회 합창단도 있고 뭐 연극도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 쓰잖아요. 시도 문학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문학하는 사람 장난으로 해요? 물론 뭐 돈 벌려고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그 진지하잖아. 글 쓸 때는.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쓴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도 뭐 이제 좋은 노래 부르고 영화도 정말 괜찮은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영화를 보고 재밌다 눈물 난다로 끝나면 안 되지. 저 영화 배우가 정말 절묘하게 연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 작품이 인간의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본질을 꿰뚫었구나. 저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뭐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 같으면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려고 노력은 해야지. 당연하려고 노력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해야죠. 그래서 정서감 창의력을 키우려 하니까 뭐 악기나 연주하고 좋은 노래 부르면 힐링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수준의 문화활동이 아니라고. 그 춤추는 것도요. 요즘 케이팝 댄스들 유행인데
그것도 좀 하면 다리에 발목 부러지고 허리 다치고 막 그래. 몸을 너무 움직이니까. 근데 그 춤하고 발레하는 춤하고 춤은 춤인데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 발레는 그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 발끝으로 추는 거고, 또 케이팝은 그 발 전체와 몸을 전체 사용해서 추는 거. 좀 그거는 춤의 방법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데? 발레하고 케이팝하고. 발레는 자기 기교고 춤은 남을 위한 춤이지. 뭐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발레는 예술 활동이라고. 예술. 인간의 어떤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춤이 아니에요. 즐기려고 하는 춤 이런 게 아니라고. 뭘 나타내는 거야. 자기 고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자기가 열정에 불타는 모습을 나타낸다든지, 그걸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케이팝 같은 거는 스텝에 맞춰서 신나게 즐겁게 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를 추구하는 춤이고 하나는 그냥 즐기는 춤이죠. 뭐 발끝으로 하든 뭐 뭘로 하든 그런 형태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감을 키우고 이제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창의력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안 해요. 그리고 프레시하지가 않아. 창의력. 뭔가를 똑같은 건데도 창의력을 키우는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나와요? 뭐 먹어요? 커피하고 맨날 틀리죠. 뭐 똑같은 거 먹는. 계란도 먹고. 커피하고 계란 먹고 또 시리얼 빵도 하나 먹고. 빵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그 아침에 식탁을 창의력 있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몸에 좋은 오트밀도 먹고. 영양가. 유튜브 먹고 그냥. 어? 영양가 있게. 배만 불르면 돼? 영양가 있게 먹어요? 조금 먹어도 영양가. 그냥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영양가 있는 거, 몸에 좋은 거 그냥 배부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 네? 그렇게 먹어요? 뭐 다들 그러잖아요. 고구마도. 그 창의력이라는 건 거기다 붙이면 뭘 붙여야 돼? 뭔가 멋있게 만들어야 돼. 맛, 과일. 너무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지. 것은?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뭔가를 거기다 불어 넣어야 되잖아. 아침에 탁 먹을 때 이게 바로 이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긍정의 마인드. 또 뭐 이거 먹고 오늘 하루 엔조이 해야지. 그 식탁에 저는 조금 이해를 해요. 옛날에는 별로 이해 안 했는데, 우리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별로 이해 안 하고 살았는데, 그 바나나를 이렇게 썰어서, 사과를 썰어도 그냥 접시에다 놓고 이쁜 접시에다가 이쁘게 썰어서 딱 놓고, 또 뭐라 그럴까, 빵도 이쁘게 해서 조그맣게 놓고 딱 차려 놓고 주변에 딴 거 다 없애고 딱 요것만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것도 창의력이에요. 그냥 대충 먹자, 좋은 거 골라 먹자, 이게 좋다니까 그냥 먹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 식탁에 보면 그 이제 시리얼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요, 우유에 타죠. 시리얼 뭐 어떤 종류인지 모르죠. 그 위에 또 그 그릇이다 대고 시리얼 그릇도 이쁜 그릇이 있어요. 이거 딱 타고 시리얼 탄 통은 어디다 놔요? 옆에다 놔요? 이거는 치워야지. 테이블에 딱 치우고 요거. 그렇게 별거 아닌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리정돈, 깔끔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면에 이쪽으로만 보자마자 다른 면에서 또 봐주는 거야.
그게 어떻게 키우냐? 아, 이렇게 보지 말고 이런 면에서 보자.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생각하는 것도 네, 달라져.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조금 놀랐는데 젊은 분인데 그 캐톨릭 이야기를 하다가 캐톨릭은 연옥을 믿는다. 캐톨릭이 연옥을 믿어요? 캐톨릭이 그랬어요? 나는 뭐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것만 알았는데 그럼 그런 것도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 그래서 있는데요? 처음 듣는데. 왜 처음 듣느냐?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다니는 교회만 쭉 다니다가 미국 와가지고 한교회 쭉 다녀서 뭐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한 적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 교회 다녀서 그 교회 스타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다른 걸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창의력을 키운다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 다른 것도 보려면 어떻게 해? 뭐 시를 쓰면 자기 여러 가지 시를 쓰고 읽고 악기 연주하고 영화도 연극 영화가 왜 좋냐면 영화를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많은 걸 들을 수 있잖아.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창의력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 지루해요. 지루하고 정신이 희미해져가. 보는 각도가 날마다 달라진다면 사람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왜 비누 물에 뜨는 비누 있죠. 무슨 비누예요? 옛날에 있어서. 하얀 비누. 더 아이보리 비누. 아이보리. 네. 그게 왜 물에 뜨는 비누냐면 비누를 만드는데 뭔가를 실수해가지고 비누가 자꾸 물에 안 가라앉고 뜨는 거야. 뜨고 뭔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물에 뜨는 비누도 괜찮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전에는 그런 거는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강화해서 차라리 물에 뜨는 비누를 선전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샤워장한테 좀 목욕통에 들어가서 뭐 씻은 사람 많잖아요. 그 비누가 밑에 내려가면 찾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뜨면 차기가 좋잖아. 그래서 물에 뜨는 비누도 이거 갑자기 생긴 아이디어잖아. 창의력이잖아. 이런 게 많아요. 발견이라는 게, 발명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탁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창의력을 키워야 이게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야. 심력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마음을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면 평화롭다, 찬송 부르면 평화롭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너 정체성을 알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강해지는 거야. 정체성을 어떻게 알아? 네 인생의 희망과 꿈과 미래를 한눈에 보는 거로 이게 만들어 봐야지. 고공표를 만들라.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뭐 할 거냐, 이런 거 써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너 반응을 나타내는 정서가 필요하다. 너 도마뱀 예를 들었잖아요. 뭐 도마뱀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활동을 진짜 해봐야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 문화상 탄 사람은요, 전부 다 문화활동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마음이 심력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깨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마음이 더 좋아지더라 그렇게 하면 응. 창의적으로. 지금 만약에 저하고 병덕 씨 사이가 나빠졌어. 그럼 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 싶을까 안 들어오고 싶을까? 안 들어오고 싶지. 마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 깨진 마음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하려면 내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하자, 뭐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야. 조금만 하면. 그러면 그거 자체를 상처를 안 받고 견딜 수 있는 마음. 웬만한 건 별거 아니야. 내가 참아야 돼 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찾아서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참아야 다 큰 사람이 왜 그러나? 이런다고 돼요? 그 상처를 안 받고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갈 사람인데 치사하게 그런 것도 없고 내 마음에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력이 있고 책임감만 있는데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깨지고 그래. 안 하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창의력, 음악도 할 줄 알고 글도 쓰는데 그 정도에 내가 뭐 상처를 받냐. 그래가지고 그 남이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심력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상처를 안 받는 거지. 뭐 아무리 큰 상처가 와도 금방 해소되는 거지.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 깊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조그만 고난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예, 깊은 고난을 일부러 당하려고 하시던가. 예? 그러느니 정체성을 키우고 정성함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게 낫잖아요. 일부러 내가 더 깊은 고난을 당해보겠다 가지고 왜 당하시던가. 그 상담을 온 사람 봐요. 너 괴로워? 네가 더 괴로움을 당해봐라야.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더 괴로움 당하고 와라. 이렇게 상담할 거야? 마리아 씨, 네. 아침부터 왔으니까 졸리는 줄 알아요. 예, 일어나 졸리면. 그냥 막 졸리면. 자,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이제 2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수조 앞에서 읽어보세요. 마리아 씨. 수주 앞에서 송경동 1967년 아이 성화에 못 이겨 청계천 시장에서 데려온 20마리 열대어가 이틀 만에 12마리로 줄었다. 저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먹힌 것이라 한다. 관계라니 살아남은 것들만 남은 수조하니 평화롭다. 난 이 투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다. 이게 시예요. 수조가 뭐죠? 수족관. 뭐 그거잖아. 어항. 어항. 네. 수조라고 그러죠. 자, 이게 해설을 했어요. 읽어봐요. 어항 속 풍경이 평화롭다고 한다. 죽임당하고 먹힌 것은 흔적도 없고 살아남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살벌한 너무나 끔찍하고 모순된 세상을 빗대어 한 말이다. 그 평화라는 것이 어항 같은 제한된 구역에서 남을 죽이고 살아남아야 누리는 것이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렸다.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나를 죽여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이야기. 이해하기 힘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내 속에서 머물며 계셔야 자신이 죽을 수 있다. 진정한 평화가 그때 시작되고 전쟁은 영원히 끝난다. 이제 짐승 같은 세상을 견딜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보자. 조성씨 멋있다. 누가 해설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 제가 이제 정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를 쓰고 또
그런데 이 송경동 씨가 쓴 거 보면 이 마지막 줄 이 살아남은 것들만 남은 수주 안의 평화로 이게 나는 이 투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잘 사는 놈만 잘 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없는 놈은 죽으라고. 그 세상 어항 속에 그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한눈에 보는 거야.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어떻게 바꿔? 몰라. 이제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보자 그랬는데 짐승 같은 세상 이거 죽이고 살리고 하면 짐승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견딜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 여기 이제 뭐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자, 그 다음 병덕씨 그 다음 페이지. 아르바이트 소녀 바꾸기 읽어봐요. 아르바이트 소녀 바꾸기 1968년. 나는 아르바이트 소녀 24시간 14시 편의점에서 19살 밤낮을 살지요. 하루가 25시간이면 좋겠지만 굳이 앞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바꾸든 지켜있는 바꿀 수 없는 앞날인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봄이 되면 다시 나타나는 광명의 편지처럼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죠. 화장만 고치죠. 애인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우리 컵라면 같은 연애를 하죠. 가슴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이면 끝나거든요. 가끔은 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힘들게 엄마 아빠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아르바이트는 죽을 때까지만 하고 싶어요. 해설. 현대사회 낮은 곳에서 젊은이들은 불안하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꿈도 꾸지 못한 채 이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한다. 왜? 이곳을 위하여. 나는 존재적 사실은 할 시간도 없거니와 할 까닭도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듯 생겨지는 삶을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러한 실상이 현대판의 허무주의를 만든다. 현대판 허무주의자는 그러나 우울에 참잠하지 않는다. 침잠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한다. 그리고 비록 3분씩 언정 3분 일지언정 3분 일지언정 그들은 연애를 한다. 그들은 살아있다. 임혜신 시인. 네, 임혜신 시인이 해설을 했는데요. 자, 아르바이트 소녀를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요? 창의력은 어떻게 느끼냐를 말을 해야 창의력이 생겨요. 쳇바퀴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간다 생각하지 않는다. 뭐 깊이 좀 생각해봐요. 예.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엄마 아빠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는 인생이야.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길 사람도 없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화장만 고치고 나온대. 그 애인도 아르바이트 하는데 컵라면 같은 연애를 한대. 3분이면 끝나는 연애. 이 와중에도 연애하는 거죠.
데이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뭐 허무하지만 허무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일하고 비록 3분일지언정 그들은 연애를 한다. 그래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예요?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 없이 산다. 목적 있잖아. 라면 먹어야 되고 연애하잖아. 근데 쳇바퀴 같이 돌아가잖아. 그렇죠. 인생이 쳇바퀴라죠. 바코드로 찍혀 쳇바퀴라죠. 여러분 인생 쳇바퀴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마리아 씨 무슨 고민이야? 인생이 쳇바퀴라는 거 고민해요? 가끔씩 하죠. 가끔씩에? 정연 씨는? 바쁘게 살아요. 보라 씨는요? 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누구 같아? 아가씨. 자기 자신. 화장실 갔다 와서 고민하세요. 5분간 쉴게요. 예스.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이면 극히 적은 시간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으라고 고생해도 해피한 날이 며칠이나 돼. 그런 거 좀 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누가 통계를 낸 거 나도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60, 70대인가 은퇴를 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시간을 계산을 해봤대. 내가 잠을 70년 동안 얼마나 잤을까? 잠잔 시간. 어릴 때는 뭐 12시간, 13시간, 14시간 막 자잖아요. 하루 종일도 자고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거의 35년은 자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Can you believe this? 예스. 맞잖아요. 예스. 여러분 지금 70년 동안 35년이면은 반인데. 반을 잤다는 거지. 맞잖아요.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근데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자거든요, 우리가. 아니 8시간을 자는데 더 많이 잤다. 낮잠도 자고 또 애들 때는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이상 자잖아. 베이비 때는 몇 년 동안은 그런 거 저런 거 계산하니까 거의 반을 자는 대로 보냈다 이 얘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뭐 8시간 자면 3분의 1만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지만 또 뭐 어떤 사람 7시간 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반 이상 반 정도는 자는데 보냈대. 그럼 나머지가 35년 남은 거야. 공부하는 시간 보낸 거 하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몇 년이에요? 6년, 12년하고 15년. 12년, 16년, 대학 4년이면 16년. 16년, 그죠? 대학원까지 하면 어쨌든 대학 4년까지 하니까 16년을 뺐어. 35년에서 그 몇 년 남아? 몇 년 남아요? 몇 년 남냐? 35년. 19년. 19년 남아. 그렇죠? 19년. 네. 19년 거의 대학 졸업하고 은퇴할 때까지 일을 다녔어. 그러니까 뭐 25세 때 뭐 군대 가고 어쩌고 해서 뭐 25, 35, 45, 55, 65 이런 뭐 그렇게 그 40 몇 년간 또 일을 한 거야. 그 시간 연두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시간 다 갔어. 세월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밥 먹는데 시간 얼마나 보냈을까? 하루에 뭐 3끼 먹고 2끼 먹고 해도 식사 한 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를 16년 다녔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16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학교 수업 들은 게 5시간, 6시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5, 6시간, 일주일간 3시간 했다고 합시다. 일주일에 30년을 30시간을 16년 동안 했으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 직장에 다니면 하루에 8시간 일했다.
아, 8시간을 45년간 했으면 몇 년간 했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뺀 거야. 다 빼고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잡아도 중국에서 밥 먹었으니까 70년 먹었으니까 계산하니까 그것도 또 몇 년 뺀 거야. 또 이 사람이 담배를 피나 봐요. 담배 이렇게 불 붙이는 시간 착각하고 담배 피는 시간을 계산하니까 이것도 몇 달 되는 거야. 이것도 계산하니까. 또 뭐 버스 기다리는 시간 하루에 뭐 버스 기다리고 이것도 되게 오래되는 거야. 그래 그걸 빼니까 75년 동안요 자기를 위해서 뭐 즐기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웃었던 시간이 얼마였나 하니까 웃는데 하루에 몇 분 웃어요? 몇 초? 몇 초 웃는데 뭐 자주 웃어요? 뭐 자주 뭐 하루에 막 10번 웃는다고 합시다. 깔깔깔깔 뭐 30초 10번에도 시간 얼마나 돼? 웃은 시간이 뭐 한 달도 안 돼, 열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평생에 75년 동안 사는 것이 정말 기분 좋아서 웃은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럼 75년 동안 일주일을 해를 위해서 낭비한 거야. 자, 이 아르바이트 소녀는 하루에 3분이야 회피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100일이면 30분이고 1년이면 90분이야. 그럼 1년을 살면서 90분 회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계산을 따지면. 10년 살고 100년 살아도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었다는 거야. 인생이고 짧은 해피를 위해서 이 짓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시가 표현한 거지.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 시인은 해설은 긍정적으로 했어. 야 그나마 3분이라도 사랑을 하니 다행이다. 야 인생은 허무한데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3분의 해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라씨 세상에 갇힌 새 읽어봅시다. 세상에 갇힌 새 마야 안젤루. 갇히지 않은 새는 바람을 등지고 날아올라 그 흐름이 멈출 때까지 떠다니네. 날개를 오렌지빛 햇볕 속에 담그고 감히 하늘을 자신의 것이라 말하네. 좁은 세상을 종종 걷는 새는 분노의 창살 사이로 밖을 볼 수 없네. 날개는 잘렸고 발은 묶여 목 열어 노래할 뿐이네. 세상에 갇힌 새는 두려움에 떨리는 소리로 노래하네.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열망하는 것들에 대해 그 곡조가 먼 언덕에서도 들리네. 갇힌 새는 자유를 노래하니까. 해설. 사랑은 잔인하다. 새를 사랑한다며 세상에 가두어놓고 즐긴다. 동물을 사랑한다며 동물을 집에 가두어놓고 즐긴다. 인간을 사랑한다며 자기 소유로 묶어버린다. 원래 사랑은 그렇게 잔인한 것인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짓밟는 세상을 부셔야 한다. 마야는 3살 때 이혼한 부모 때문에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7세 때 성폭행 당하고 17세 때 미혼모가 되어 고등학교 중퇴했다. 세상에 갇힌 인생이지만 자유를 갈망하며 가수, 작곡가, 연극배우, 극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영화제작, 여성운동가, 기자, 역사학자, 대학교수, 교육가, 강연가 등으로 자유를 누렸다. 1969년에 회고록에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는 아직도 뉴욕타임즈 3년 베스트셀러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가슴속의 세상을 치우자. 사랑한다면 자신의 감옥인 가슴을 부시자.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하늘만이 나의 것이다. 하늘에 들리는 자유를 노래하자. 그것이 사랑이다. 날개를 마음껏 펴는 사랑이다. 조성 시인 목사. 자, 이 시 어때요? 네, 멋있어요. 세상에 새를 키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거죠. 나쁜 의미에서는 아니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오케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지면은 나쁜 거지만 새는 날아야 되니 날아서 자유를. 그건 뭐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나쁜 것이지만 그걸 끝이지. 또 뭐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나쁘다 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 원리를 안 따랐잖아. 근데 나쁘다 할 수 없어. 자, 마리아 씨는 어때요? 자기 말로 위하여 새를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가두고 사는 것은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새를 위하면 날려 보내줘야죠. 새가 못 날아가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는 새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노래를 하는 그 이유인데 무슨 노래 불렀을까? 그러니까 저번 언덕을 향해서 자유를 노래했다요. 나는 갇혔다. 자유가 그립다는 거지. 나를 수가 없다. 나 자유가 그래도 내보내달라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새끼 노래 잘하네 그러고 안 내보내줘. 근데 나라가 살 수 있나 이거? 아니 처음부터 날려보내면 알아서 살지. 뭐 나가서 개를 풀어주면 나가서 살 수가 없어서 지가 데리고 키운대나? 그거는 아주 구차스러운 변명 같고요.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개 입장이 돼봐요. 아 요즘에 밖에 나오면 춥고 떨리고 불안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아 집에서 키워주기 고맙다. 그래서 꼬리 흔들고 걔가 뭐 그런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너네들 나갈 때 다 가둬놓고 갔다 오면은 기다린 내가 꼬리 치는 거 가지고 이쁘다고 내가 이렇게 쇼를 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냐? 너희들한테? 응? 그럴 거 아니야. 걔 입장이 돼봐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인생을 사는 줄 아시죠? 네. 집착이 네? 이 인간의 집착. 분노의 창살 사이로 밖을 볼 수 없네. 날개는 잘렸고 발은 묶여 목노로 노래. 이렇게 목밖에 자유가 없어. 날개도 못 가는 거지. 발도 묶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래로 새가 왜 노래하냐? 세상에 갇힌 새 노래는 억울해서 노래하는 거 아닌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속하잖아. 그게 사랑이야? 집착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한다 그래서 내 거야 이러고 사랑하죠. 꼼짝 마. 꼼짝 못하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새를 풀어줬는데 걔가 뭐 이런 게 있잖아. 딴 데가 이런 데 집 찾아왔다고. 맞아. 뭐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개도 있죠. 왜냐면 이제 걔는 그거밖에 이제 없는 거야. 동물적인 본능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창의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오는 기적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풀어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처음부터 풀어놨으면. 근데 요즘에는 이 개 때문에 정말 개 난리야. 개난리. 개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아주 뭐 개 장례식하고 뭐 개 식당도 생겼잖아요. 개 스페셜 메뉴 해가지고 식당 개 데려가서 하고 배부니까 하는 소리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창의력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뭐냐. 인간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고 분노도 일어나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창의력이 생겨야 깨진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내 마음의 결단이 꺾이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마음이 깨져요. 주저앉아. 그리고 여러분 쉽게 좌절한다고 그러죠. 좌절, 포기. 많이 해봤죠? 하루에 몇 번 포기해요? 에? 하루에 몇 번에? 정연씨 많이 하는가 봐. 오케이. 제가 이제 임혜신 씨가 해설한 것도 하나만 소개하고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정연씨 읽어봐요. 24페이지. 가짜 별? 네. 하늘에 있다고 다 별은 아니지. 부슬부슬 밤비 오는 날 고양이는 초롱초롱 뜨고 별인 척하는 인공위성도 있으니까 가짜 별은 사람 사이에서도 있어. 하늘도 보이지 않는 슬픔에 친구가 빠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짝반짝 혼자서만 빛나는 하늘의 별들, 저 빛나는 별, 열망과 그리움의 대상, 그 별들 중에 가짜 별이 있단다. 초롱초롱 아주 잘 보이는 인공위성이 그중 하나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가짜 별이 있단다. 그건 저만 혼자 빛나는 이웃도 친구도 모르는 별이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과 슬픔과 그리움과 밤이 오는 날의 우울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별이다. 어쩌면 진짜 별은 빛나지 않는 것 혹은 저 깊은 내면에서 더욱 빛나는 그런 사랑인지 모른다. 가짜 희망과 가짜 우정과 가짜 명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뜻깊은 시다. 임혜신 시인. 이 사람은 해설을 쉽게 했죠. 네. 그 재밌는 해설인데요. 별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과 슬픔과 그리움과 밤비 오는 날의 우울도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별이다. 해설 참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이 구름이 끼면 안 보이잖아, 밤에. 네. 그때는 안 빛나야 되잖아. 근데 구름에 끼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빛나는 별, 인공위성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걸 빗대서 이제 가짜 별은 지만 계속 빛나는 거야. 남들은 다 감춰져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남의 아픔도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걸 가짜 별로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짜 희망. 슬프다. 가짜 희망 있어요? 가짜 우정, 가짜 명성, 가짜 사랑 또 있나요? 가짜 사랑도 있지 않겠어요? 많이. 어떤 거요, 주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진실성이 없는 사랑이 가짜 사랑이겠죠. 아니, 사랑을 하는데 뭐 진실성이 없고 있고 어딨어. 사랑 자체가 좋은 건데. 그 순수한 사랑은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는 가짜 사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가짜 사랑, 정현 씨 가짜 사랑 해봤어요? 글쎄요. 안 해봤어요? 가짜 사랑은 뭐 표현이 좀 그러네요. 표현이. 마리아 씨는 가짜 사랑 해봤어요? 아니요. 병득 씨는? 그 남자라면 이제 한 번쯤 겪어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가짜 짝사랑. 해봤다. 네. 짝사랑 보라 씨는 해본 적 없는데. 가짜 사랑? 네. 여러분 사랑 딱 물으니까 남녀간의 사랑만 딱 생각하지 지금. 네. 그렇죠. 네? 남녀간의 사랑, 예. 딱 부부간의 사랑만 생각하지.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짜 사랑 많이 하죠.
어떻게? 가짜 사랑 많이 하죠. 자식한테도? 속으로는 안 좋은데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가짜 사랑 많이 하죠. 대인 관계에서 뭐 자식 사랑이야 뭐 부모가 다 하는 거고 뭐 부부가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뭐 그거 지금 물어가지고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먼저 사랑은 우정 여기 우정도 있잖아요. 명예, 명성, 희망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다 사랑하는 건데 진짜 가짜로 사랑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다 우리 가짜 사랑하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뭐 어떤 때는 자기 애인도 가짜로 사랑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짜 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 가짜다. 그래서 가짜로 사랑. 진짜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일 수도 있다. 복잡한 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뭐 이걸 일일이 해석을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감상을 할 때 이제 창의력을 키운다는 거, 이게 날카롭게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 별을 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제 별이 가짜 인생, 가짜 사랑, 가짜 우정, 뭐 이런 걸 다 갖고 뜻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별 하나 가지고 가짜 별, 가짜 우정, 가짜 사랑, 가짜 명성 이런 게 막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창의력이잖아요. 그걸 품고 있잖아. 근데 아마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100% 진실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 내가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진실하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많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가짜별. 자기 자신에게 진짜 사랑하는 글쎄 퍼센트. 우리가 말을 복잡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의력, 정서력, 또 정체성, 이제 고공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건데요. 사람 마음에 이 가짜가 들어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안 돼. 인간이 자기가 자기에게 진실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도 뭐 자기를 속이고 나와. 네. 자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써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가짜별. 그 시인이 한혜영 씨라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 내가 만나본 적도 없지만,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 자기가 느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숨기고 살아요. 많이. 그래서 내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 만난 지가 1년이 넘었죠. 몰라. 정현 씨가 누군지, 마리아 씨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병동 씨가 누군지, 보라 씨가 누군지. 그냥 학교에서 만나서 강의하고 듣고 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 이 관계 아까 수조에서 나왔는데 관계성을 살린다고 하다 보니까 관계 없는 사람 죽이고 관계 있는 사람 더 친하고 이것도 옳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가서 나도 다루겠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진실하게 나타내고 다루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자, 진심으로 이야기하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그래서 해결을 못해 사실은. 해결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빙빙 도는 거야. 이렇게 빙빙 도는 핵심을 딱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힘들어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이제 핵심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시인들은 글을 쓰지만 자기의 어떤 내면의 거를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 이제 인생을 좀 보는 거죠. 자, 이 심력에 대한 이야기를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25페이지. 네, 오늘 좀 내가 늦게 온 채로. 네, 모랄 스토리인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이 도덕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죠. 이야기의 도덕성인데, one day a rich dad took his son on a trip to village.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빌리지에 여행을 갔다는 거죠. He wanted to show his son how poor someone can be.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They spent time on the farm of a poor family. 가난한 패밀리의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On their return from the trip, 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 Dad asked his son, "How was the trip?"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죠. 여행이 어땠어? It was great, Dad. 좋았어요. The son이 대답했어. Replied. What did you learn from our trip? Dad asked. 너 뭐 배웠는데? 우리 여행에서? 말했어. 아버지 물었어. The son answered. The son이 대답했어. We have one dog. They have four. 우리는 개 한 마리 있는데 개들 네 마리 가졌대. We have a pool. 우리는 수영장을 가졌는데 they have a river. 강을 가지고 있어. We buy food. 우리는 음식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음식을 키워. They grow theirs. We have a light. 우리는 빛을 전기다 막 이런 집에서 빛을 가지고 있는데 they have stars. 그들은 별들을 가지고 있어. 밤에 그냥 환하다는 거죠. We have walls to protect us.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서 벽을 가지고 있어. 집에다 벽 치죠. 울타리 치고. They have a friend. 그 사람들은 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를 가지고 있어. They friend. We have a television. 우리는 텔레비전 갖고 있는데 they spend time with the family. 그들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낸다. TV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We have a world. 우리는 세상을 가졌는데 they have God. 그들은 하나님을 가졌다. The boy's father was speechless. 할 말을 잃었다는 거야. 애 아버지가. While his son was talking. 그 아들이 말하는 동안에 할 말을 잃었어. 그리고 and realized something. 정말 어떤 걸 깨달았다는 거죠. Then his son added.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청구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Thanks, Dad. 아빠 감사해 for showing me how poor we are.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The moral of the story, it is not about money that makes us rich. 이 moral of story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it is simplicity. 아주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love, 사랑, compassion, 열정, friendship, 우정, value, 가치, family에 대한 것을 하고 and our relationship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that make us our lives rich.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단순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동정을 하고 우정을 가지고 가치 있게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부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전체 세계를 얻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성경 구절 생각나요? 예? 자기 천을 잃고도 뭐 아니 목숨을 잃고도 천을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아니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 진정한 부자는 만드는 거. 돈과 명예와 소유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가치의 행복이 시작되는가? 반응하는 정서와 문화 정서를 가질수록 마음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열정과 성취감을 이루어간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반응력과 창의력이 강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간다. 지금까지 마음의 힘, 심력을 만드는 바른 방법을 시행했다. 습관화될 때까지 한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심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매뉴얼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뭐 얘기했어요? 정리해 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바른 방법을 써서 강력한 마음의 힘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정체성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공표를 만들어 보라. 그걸 시행을 해보라. 그 다음에 정서, 반응력과 책임감을 키워라. 그 다음에 창의력을 키워라. 창의력은 주로 문학, 음악, 뭐 시 이런 거 하나. 그러면서 이제 모럴 오브 스토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게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 인격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의사도 안 할 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담학을 공부합니다. 이게 쉽고도 어렵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고공표, 정서, 반응력, 창의력, 이런 문화활동 등등을 우리가 실제로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상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보라씨, 정연씨, 마리아씨, 병덕씨 함께 연구하면서 몸은 비록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총장님 건강 잘 지켜주셔서 학교 잘 운영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